개장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인데요. 전일 수급 특징주, 중에 특징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주 역시 보고 추가적인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전일까지 7거래 연속 매도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 어제 2% 또 이틀 연속 반등을 시켰고요. 145만 원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네이버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가면서 21선 회복시켰는데 NC소프트도 비슷한 패턴 보여줬었죠. 삼성화재 다 맞고 타이거 200도 역시 들고 갔습니다. 기관이 포스코 매집한 효과를 어제 좀 본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33만 원대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산다면 우선주 블록들 계속 받아가면서 어제 드디어 반등도 한번 급하게 나왔습니다. 인버스계도 사더니만 레버리지도 슬쩍 한번 발을 담가보는 기관의 전일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뿐만 아니라 현대차 우선주도 약간 같이 담아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롯데쇼핑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지 기관이 전일 매수했네요. 네, 코스닥 순매수 종목도 보여드립니다. 외국인이 전일 코스닥을 사실 급반등시킨 주역이었죠. 600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서울반도체였습니다. 기관의 연일 계속 나오는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다 한 5일 연속 받아낸 모습인데요. 5% 넘게 올랐었고요. 5% 안팎으로 같이 오른 종목들이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 많이 보입니다. 서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신고가 노리는 인터파크 원래 외국인 매집 종목이었는데 어제 급등했었고요. 시젠 역시 급반등 줬었고 포스코 ICT도 어제 급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기관도 근데 한 세 번째 줄에 보면 포스코 ICT가 보이죠? 어제 쌍끌이 매수로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CJ 홈쇼핑을 산다면 기관은 GS 홈쇼핑 산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덕산 할메탈도 밑에서 많이 올라왔었고요. 내추럴 엔도텍은 상장 이후에 기관이 계속 매집하는 모습,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벌써 한 6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수급 특징주 가운데 특별히 언급 주실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인데요. 외국인이 2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받았다가 여전히 저평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블 논쟁이 최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하는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시대 때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의 주당 매출액 비율, 즉 PSR이 15배에서 20배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됐는데 라인의 2014년 예상 주당 매출액 비율이 약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으로 프리미엄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2014년 라인의 흑자 전환 때문에 그리고 2015년에는 네이버 영업이익률이 30%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고성장세가 유지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페이스북 밸류에이션에 수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한편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한다면 라인의 우월한 사업 모델 확장성이나 빠른 가입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트위터 대비 프리미엄 부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쟁력 있는 라인 신사업 모델이 있는데요. 광고 위주의 사업 모델에서 부분 유료화 모델로 했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경쟁업체 대비 실행 리스크가 적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논란이 규제가 됐던 규제에 관련된 이슈는 한 일단락 마무리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과단 우려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6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덕산 아이메탈입니다. 최근에 기간 이틀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OLED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이나 투명 디스플레이 구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조명이라든지 자동차 유리, 인테리어 유리, 상업용 간판 등 적용 분야가 폭넓습니다. 변동성과 계절성에서 가장 큰 가전에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산업용 전기전자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OLED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OLED 제조업체인 노바 LED 인수를 발표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올해 초부터 OLED 라인 투자를 본격화했고 중국 최대 패널 업체인 BOE도 OLED 투자에 합류를 했습니다. 애플은 자사 제품에 OLED를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아직은 없지만 다수의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고요. 이런 다수 업체의 시장 진입은 OLED 성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후 2, 3년 내에 모바일 제품에서 TV로 OLED 적용 부분이 확대될 경우에는 재료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전망인데요. OLED TV 침투율을 연간 300만 대 수준, 즉 1.5% 정도로 가정할 경우에는 OLED 생산 능력이 2012년 대비 4.4배, 그리고 재료 시장은 2.5배 정도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어떤 동사의 주가가 12개월 포워드 PE가 13배 수준인데요. 지난해 4분기 OLED TV 출시에 대한 의구심과 삼성이 갤럭시 S4의
OLED 대신 LCD 탑재할 것이라는 우려로 기록한 저점이 14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난해 말보다 심각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저점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담아볼 만한 구간으로 생각됩니다. 25,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ICT인데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일에서 예상 공모 금액이 1,13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통 주식 수증대 그리고 시너지 제고를 위한 IT 인프라 투자 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 확대 및 스마트 그리드와 LED 조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포스코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설비 합리화 작업으로 인해서 철강 부분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허베이 철강 그룹과의 어떤 당산 철강과 협력으로 중국 철강 엔지니어링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수주 등으로 해외 철강 수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및 포스코 공장에서 실증을 통해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ESS라든지 EMS와 같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확대에 따른 어떤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포스코 LED는 산업용 조명 등 확대로 인한 성장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준공될 포스코 인도네시아 공장에 LED 적용 등으로 4분기 매출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 허베이 철강 그룹 소속 당산 철강과 LED 조명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허베이 철강 그룹 공장 등과 가로등 교체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8,400원 언저리 물림목 매수와 목표가 9,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덕산 하이메탈로 고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적지 않으리라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하셔서 희망의 목소리가 아마 되셨던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체크포인트 분석의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이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3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전일 장중에 터치도 했었었는데 외국인이 오후장에 팔지만 않았더라면 아쉬움이 있었던 전일이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 과대됐었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급반등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었습니다. 간밤에 테이퍼링 우려가 뉴욕 증시를 괴롭혔거든요. 양적 완화 축소에 대비해야 된다. 심지어 12월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될 수 있다는 뻔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이 뉴욕 증시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자넷 옐런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있지요. 워낙 비둘기파인데다가 최근에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테이퍼링 우려가 고결되긴 했지만 양적 완화 축소에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면 조기 테이퍼링 우려를 조금은 불식시켜줄 수 있고 이머징 시장도 한숨을 돌릴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는 내일 당장 옵션 만기를 맞게 됩니다. 하방을 보고 있는 기관의 베이시스 악화로 인해서 프로그램 물량이 나올 것이 가장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데 외국인은 중립 스탠스이고 이미 옵션 만기 영향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앞서 들어본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느 정도 전일의 상승폭을 반납할까요? 뉴욕은 흔들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출발 상황 더 자세히 스튜디오에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한맥투자증권에서 구광식 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양시장 모두 분위기 괜찮았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다소 혼조 양상으로 출발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미국 지수가 비교적 이제 혼조세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역시 출구 전략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외국인들은 최근에 매수해서 매도를 일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측면에 놓고 본다면 역시 수급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도 좀 약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악재는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너무 이제 악재에 민감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하락을 하더라도 그 폭 또한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량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불안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본다면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이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그런 측면이 좀 나타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급적인 측면, 특히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에 의한 매매 패턴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본 니케이도 개장을 했네요. 일본 니케이는 전일 2.2%, 엔달러가 거의 99엔대까지 넘어가면서 엔화 약세 수위를 톡톡히 누렸었는데요. 오늘 약간 쉬어가네요. 0.4% 정도 밀립니다. 니케이가 14,527선 정도에서 개장했고요. 일본의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석 달 만에 반등하면서 상당히 일본 증시에 도움이 됐었던 그런 재료. 일본의 9월 핵심 기계수주 결과가 나왔는데 8월 달은 일본 증시의 모멘텀이 됐었지만 이번 달에는 전월 대비로는 감소세로 전환을 하면서 예상보다 조금은 저조했습니다. 전월 대비 2.1% 정도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저래 일본은 또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내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1990선대 초반, 코스닥은 510선대 초반. 어제 종가랑 별반 다르지 않네? 그렇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어떻게 개장하고 있을까요? 알아보죠.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 입이 아직 안 열렸는데 또 다른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네요. 오늘 달러원 오르겠어요. 네, 오늘 서울 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0전 이상 상승한 1,072원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71원 70전과 1,072원 5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72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 일부 위험 통화들이 달러와 대비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외환시장에서 역시 각 통화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나 호주 달러의 경우 달러와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원만 하나마 테이퍼링 가능성을 반영하는 모습이고요. 엔화나 싱가포르 달러의 경우는 어제 서울 외환시장 마감 이후 박스권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의 경우는 최근에 유로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나 또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등 두 지역의 상반된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에 대해서 반등하는 등 주요 통화상들의 행보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달러 원이 장중 1,073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장중 내내 지속된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수출업체들의 내고로 장중에는 1,069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달러 엔이 아시아 시장에서 상승하는 것과 함께 달러 원 역시 1,070원을 넘기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달러 엔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엔은 어제 99.79엔까지 상승하면서 100엔에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달러 엔이 상승한 가장 큰 배경으로는 먼저 니케이 지수가 상승했고요.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변수를 작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제 수익률 스프레드 확대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100엔을 돌파할 경우에 달러 원에게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자넷 옐런 미 연준 의장 후보의 청문회에서 테이퍼링 시기와 관련된 발언이 주요 힌트로 작용하겠고요. 조기 테이퍼링이 암시되지 않는다면 달러 N과 달러 원 모두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할 만한 주요 변수는 외국인들 동향인데요. 순매도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순매수로 반전될지 여부가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달러 원이 1,0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만 아직은 안착을 단정하기 좀 이르다고 보고요. 오늘 1,070원을 전후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네. 전일에는 이제 변수로 짚어주셨던 내고 물량 때문에 좀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외국인 매매가 관건이다. 역시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의 발언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변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님의 환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일단 삼성전자가 1% 정도 하락하면서 4월 만에 반락이네요. 1990선 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돌발 종목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 4종목 정도 일단 보이네요. 썬데이 토즈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실적 발표했습니다. 애니팡 만든 썬데이 토즈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5분기 연속 흑자냈대요. 아마 주가가 급등하는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한화케미칼은 전일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통해서 실적 발표했는데 태양광 부문 상당히 좀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오늘 주가는 조금 그런 평가치고는 조용한 듯한 모습이네요. 코스맥스는 오늘 급등합니다. 성장 기대감 때문이라는데 코스맥스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내기 주가 하나 있습니다. 미동전자통신이라고요. 상장 첫날 뚜렷한 급등 모습 혹은 빨간불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4가지 종목 분석을요. 멀리 압구정으로 가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돌발 종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썬데이 토즈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애니팡 매출의 건재 그리고 5년 연속 흑자 행진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좀 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애니팡에 이어서 9월 출시했던 이 애니팡 4천성 시즌 2라는 이 게임의 매출이 1억 원을 좀 돌파하는 듯 흥행에 굉장히 좀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게임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주가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지만 이틀 정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역시나 결국에는 좀 실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분기 호실적 결국 이 부분이 썬데이 토즈의 어떤 강한 이 주가 퍼포먼스를 좀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 일단 모바일 게임 애니팡으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고요. 영업이익이 4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4% 정도 증가를 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5분기 연속 흑자 기록 그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베이스로 한 주가 상승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의 의미도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수준에서 좀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매물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격대가 바로 4,300원대부터 4,400원대 이 정도 가격대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양봉이 뭐 하나 정도 더 나와준다면 일단 4,400원대가 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4,400원 가격을 좀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은 뭐 이틀 2거래일 정도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역시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결국에는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이 하나케미칼인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바닥론 어느 정도 좀 재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분기보다 한 27% 감소한 300억 정도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원료와 가공 부문 등 주요 부문이 비수기에 접어들었다. 다만 4분기 제가 말씀드린 건 4분기 예상치인데 일단 비수기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의 가격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4분기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훨씬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결국에는 뭐 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양봉에서는 좀 공략을 해도 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부문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좀 본격적인 실적 기여를 좀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분기 4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일단 시장 예상치는 조금 밑돌았지만 태양광 사업 부문이 일본 물량 등이 늘어나면서 이익 개선 폭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내년 이후에 이 태양광 모듈 수급의 균형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이 이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것이다. 이 부분은 이 전문가들, 연구원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기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일단 3분기가 바닥을 좀 돌아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주가는 재차 좀 반등의 기로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제의 어떤 반등 이후에 오늘 좀 음봉이 나오는데
연봉에서는 좀 공략해봐도 되는 종목이 바로 이 하나케미칼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학업황 전체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역시도 화학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으로 하나케미칼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전망 이 부분이 좀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외 쪽의 모멘텀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존 상해 부문의 매출액이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광저우 신공장으로부터 신규 매출이 한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문이 굉장히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화장품주들이나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가장 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중국 쪽의 어떤 이 사업장이나 영업장들이 잘 돌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뭐 917억, 영업이익이 80억, 순이익이 한 51억 정도 시장 기대치로 어느 정도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괜찮구나, 굉장히 좀 잘 나왔구나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실적 얘기를 드리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주가는 언제나 실적과 좀 동반해서 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진다면 주가도 당연히 좀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미동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 첫날인데 일단 상장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뭐 긍정적인 움직임은 주가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미동전자정보통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이 바로 이 블랙박스라는 사업군인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좀 블랙박스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은 좀 물론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겠지만 일단 오늘 첫 상장 때는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 과연 이 미동전자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지는 조금 더 시일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국내 최초로 주차 중에도 영상 저장이 가능한 블랙박스를 좀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쪽에서는 그래도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선도하고 있는 기술력이 좀 있는 업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수익성이 높고 고사양 제품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모 증권사에서 예상한 실적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560억, 영업이익이 한 750억 정도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지켜봐야겠죠. 일단 4분기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다들 괜찮은 종목들이 좀 상장이 되는데 일단 이 블랙박스 사업이 과연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썬데이 토즈 실적 났는데 여기 이 종목부터 하나케미칼, 코스맥스, 새내기주, 미동전자통신까지 돌발 종목군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썬데이 토즈만 실적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요. 오늘 웹젠의 실적도 나온 것 오늘 반응을 좀 같이 체크해봐야겠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데 해외 쪽 매출이 좋았다라고 하고 주가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하이로코리아는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낼 거다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신고가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LG노텍은 LED 조명 쪽 사업 이관 안 한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죠. 오늘 주가도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벽산건설 M&A 기대감 때문에 사흘 연속 상한가입니다. 중동기업에 팔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웹젠 실적을 통해 한번 실적부터 이제 분석을 들어보고요. 주가 흐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게임즈 쪽에 참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실적 나고 나서 올라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뭐 실적이 밑바탕을 좀 깔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특히 해외 쪽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3분기 매출 한 200억에 영업이익이 37억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해 분기 대비했을 때보다 한 85%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뭐 주가가 또 많이 빠졌었습니다. 일부 좀 규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단기에 급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6.3% 상승한 7,880원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잠시 좀 체크를 해보면은 개인은 좀 팔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하고 뭐 기관은 소폭 매수하는 그런 좀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기술적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크게 하락을 안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뭐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 만약 새롭게 진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오늘 뭐 6%대에서 좀 과감하게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장중에 좀 더 출렁거린다면 일정 부분 뭐 100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이렇게 좀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로 코리아인데요. 역시 뭐 실적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4분기 지금 530억 정도의 수주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누적으로도 한 1900 정도 일단 달성을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그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이 한 545억,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19%, 영업이익이 한 126억 정도, 역시 한 19.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치,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0%를 상회하는 벨브리 쪽에서의 뭐 성장이 나타나면서 좀 주가 흐름도 비교적 좀 양호하게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비교적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난 주 후반부터 뭐 지수 영향도 받았습니다만은 단기 조정 후에 오늘 좀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률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중기적 측면에도 좀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고, 새롭게 진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일단 21선,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한 20% 정도, 코스닥이다 보니까 한 20% 정도 뭐 진입을 해 보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은 역시 이제 기관들은 좀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외국인들은 뭐 비교적 좀 견조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 강도가 약화는 되는 건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산건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산건설은 역시 오늘도 뭐 시초가부터 상한가 강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M&A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사흘 연속 상한가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날 알다파 그룹의 회장이 일단 관심을 표명하면서 주가가 좀 급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19일에 아마 그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산 건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것 같고, 현재 오늘 뭐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셨다 이런 분들은 뭐 뉴스를 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이 최대 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인데 역시 뭐 LED 사업 쪽에 있어서 뭐 성장성이 제일 일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 전자로의 LED 부분 뭐 이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부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LG 이노텍에 있어서의 LED 이 사업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좀 이제 약한 흐름을 보였던 그 디스플레이 쪽의 패널 가격이 좀 아직까지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내년 1월 달에는 일정 부분 좀 반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ED 사업 부분에 있어서 뭐 최근 2년 동안에 보면 매출이 한 6배 정도 급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이노텍의 직접적인 뭐 매출 성장이라든가 수익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패널 가격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 일단 기술적인 측면하고 수급적인 측면까지 같이 한번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2,200원 상승한 78,400원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뭐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 주 들어서는 소폭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 한 19,000주, 그 전날에 한 45,000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이 그동안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주가도 단계에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 78,400원, 77,000원 이하로는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뭐 새롭게 진입을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한 20% 정도는 한번 새롭게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한 87,000원 정도를 일단 강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일정 부분 좀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에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도 좀 보유하는, 좀 더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이 일단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까지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급등하는 종목 몇 개 보이네요. 쌍용차입니다. 쌍차가 왜 급등할까 보니까 모그룹인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통 크게 1조 투자한다라는 일단 설이 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히림은 아예 확실하게 수주를 했군요. 러시아 프로젝트 수주 때문에 역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상승폭은 약간 줄고 있지만요. SX 중공업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때문인데 같이 최근에 또 약간 주춤했었거든요. 중공업도 같이 보고요. 모바일 게임즈 앞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오늘 썬데이 토즈 실적 좋아서 오르고 있고, 웹젠도 3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급등하는데 앞서서 부진했던 게임빌 컴투스 같이 올라오고요. 전일까지 반등 못했던 CJ E&M까지 오늘 아침 같이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 실적을 발표할 기업이 아직 두 기업 남아있습니다. 조이맥스와 위메이드인데 실적을 미리 한번 예상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부터 모바일 게임즈까지 분석 압구정 가서 다시 듣겠습니다. 김근혜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 모그룹이 한 1조 정도 쌍용차에 좀 투입을 하겠다, 이 부분 때문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의 마힌드라, 그러니까 MMM이라는 회사가 2017년도까지 이 쌍용차에 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신차 4대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급등세를 좀 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그리고 은수미 위원과 함께 지난 11일 이 쌍용자동차의 모기업인 이 마힌드라 본사를 방문해서 이 마힌드라 회장과 이 자동차 부문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투자 약속을 나눴던 부분을 좀 전했고요.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마힌드라 회장 같은 경우 쌍용차가 세계적 자동차 회사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좀 기울이겠다라는 뜻을 좀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오늘 급등 이후에 좀 윗꼬리가 달리는데 뭐 8,400원대의 뭐 큰 매물대, 이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결국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으로는 뭐 그렇게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매물대에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강한 거래량이 좀 동반된 강한 양봉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다시 쌍용차의 어떤 반등세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개진해 드리고 싶고, 이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의 수혜, 이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푸틴 대통령 방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경제협력에 따른 수혜주들을 시장에서 찾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활발합니다. 일단 히림 같은 경우 이 개발 펀드사인 이 슬로보다라는 사와 79만 달러 규모의 바이칼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히림 사무 종합 건축 사무소 센티오스 등으로 구성된 히림 컨소시엄, 그리고 성균관대 김돈영 교수, 한국 외대 권원순 교수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 이 계획적인 바이칼 스마트 시티 개발사, 이 부분의 총괄 컨설팅을 맡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히림 컨소시엄이 러시아에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안, 그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뭐 히림도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쌍용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윗꼬리가 달렸고요. 결국에는 윗꼬리가 달리는 봉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역시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시고 오히려 뭐 거래량은 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한 양봉이 좀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견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일단은 물론 장 막판까지는 가봐야겠지만 일단 만약에 시장 종목이 히림 종목이 이렇게 끝난다면 조금은 단기 급등에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따른 뭐 상한가. 일단 전일에 STX 중공업이 1,772억 500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발행가액은 2,500원, 발행 주식은 보통주 4,342만 7,017주 정도 되는데요. 뭐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3자 배정 대상자가 바로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등 총 9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자 배정이긴 하지만 뭐 일단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3자 배정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재무 구조를 좀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유상증자를 하면 물량 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물량이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좀 쏟아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STX 그룹주들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뭐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게 된다면 또다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보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신규로 좀 매수를 대기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STX 중공업이나 중공업 같은 경우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뭐 자리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일단 회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조이맥스와 일단 위메이드 일단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잠정 실적에 대한 공정 공시를 했는데 뭐 실적이 올해 일단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주는 모습, 뭐 전기 대비해서 13.5% 좀 그리고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일단 잠정 실적을 공정 공시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조이맥스의 주가를 좀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서 좀 반등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4,000원대 바닥권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좀 돌아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너무 많은 위에 매물대들이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완전히 좀 돌아 나오기에는 조금 좀 지켜보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 게임 중독법 이런 부분들 법적인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메이드 역시도 잠정 실적을 공정 공시했는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위메이드도 그러나 전년 동기 실적 대비해서는 일단은 조금 늘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이뤄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라는 말씀이니까 결국에는 위메이드도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을 좀 내놨습니다. 좀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고요. 그러나 역시나 위메이드도 마찬가지 최근 게임주들이 모두 좀 법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그렇게 큰 반응을 좀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바닥권은 좀 형성했다라는 인식은 있겠지만 강하게 돌아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주가에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법적인 어떤 문제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나 동양 같은 경우에는 동양 같은 경우 회생에 대한 기대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얄 더치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또 이 개발과 관련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이 철강 업종이나 특히나 포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이 바닥권이라는 인식들이 좀 형성되고 된 이후에 철강 업종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쉘의 또 LNG 플랜트에 대한 후판 이 부분이 또 전량 공급하게 되는, 사실 전량 공급이란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모멘텀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철강 부분만 아니라 또 개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봉에는 좀 공략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서서 모바일 게임주 분석을 좀 해주셨었는데 관련해서 규제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 하셨었는데요. 오늘 일단 게임주들이 반등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문화관광체육부 쪽에서 게임 중독법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이 부분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마침 실적 좋은 기업들도 좀 같이 맞물려 나온 것도 있고요. NH엔터 빼고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게임주 좋습니다. 자, 그러나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밀리네요. 1.8%가량 밀리면서 143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 앞두고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해졌어요. 한번 살펴보고요. 옵트론텍 실적 나왔는데 블루필터 시장은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 아주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실적 신뢰도는 괜찮았다 평가가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같이 보고요. 대한해운은 오보행 이슈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주가가 한가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옵트론텍, 대한해운 세 종목 스튜디오에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오늘 좀 뭐 27,000원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 한 소폭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 기관 쪽에서의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시면은 역시 61선 5일선과 61선과의 그 사이를 메꾸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40만원 전후까지 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역시 뭐 삼성전자, 특히 이제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30% 이렇게 좀 성장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주가는 싼 그런 좀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미국 쪽에 있어서의 출구 전략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일단 보유가 맞는 것 같고요.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역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일선을 좀 강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 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지난 3분기에 그 휴대폰 시장에서 전 대륙에 일단 석권을 했습니다. 서유럽, 동유럽뿐만 아니라 남미라든가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지금 140만 원 정도라면 역시 PR이라든가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트론텍인데요. 역시 그 블루 필터 시장 고성장으로 인해서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8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정으로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갤럭시 노트 3 출시에 일단 긍정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1300만 화소 쪽에 있어서의 재고 조정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되면서 수익적인 측면도 좀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536억,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91억, 한 27% 정도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분기에 그 매출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한 579억 정도,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44%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삼성 전자의 그 주력 품이라 할 수 있는 그 휴대폰이라든가 특히 이제 갤럭시 노트 3 최근에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갤럭시 노트 3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삼성전자와 연결된
그런 뭐 실적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고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뭐 현재 가격대는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보시면 뭐 쌍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보유를 일단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한해운인데요. 대한해운은 지난번 시간에 일부 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는 일단 뭐 이런 종목은 좀 피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일단 뭐 3일째 사흘 연속 좀 하한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 964만 주 정도가 일단 출회가 되면서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단 법정 관리가 일단 종결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오버 행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하셔서 물타기 하는 전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새롭게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이런 종목 좀 피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 위메이드 실적 나왔는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7억 8천만 원 나왔네요. 모바일 게임 성장 때문에 흑자 전환에 위메이드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 조이맥스 실적 발표 정도인 것 같은데요. 조이맥스도 지금 실적이 막 나온 것 같습니다. 화면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역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네요. 3분기 영업이익 44억 4천만 원. 대단합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 실적 발표도 좋고 또 문화부 쪽에서 게임 중독법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게임주들의 오늘 종가까지 반등폭이 유지가 될 것인지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조언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삼성전자도 조금 부진하고요. 외국인 양시장에서 매도세 보이고 있고 선물은 1000계약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1980선, 코스닥 정도만 플러스인데 조언 한 말씀. 예, 뭐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넉넉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 오늘 아침에는 뭐 시작할 때는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한 320억 정도 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10월 달에 5조 3천억, 물론 이제 11월 달 들어서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그 추세, 스탠스는 일단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량주,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는 조정 시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어제 급반등 이후 약간 더 눌리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좀 좋게 보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의 한 말씀도 들어봐야겠네요. 김근호 과장님. 예. 네, 일단 뭐 시장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현금 비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너무 보수적인 관점보다는 조정 시에 저도 일단 매수 관점은 있지만 주식 비중을 너무 꽉 채우시는 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구간이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 수급 때문에 시장이 하락 전환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다시 원자리로 좀 복귀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만기일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당장에 좀 확실하게 방향성을 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좀 현금 비중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 더 충격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매수 여력을 좀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종과 화학업종이 지금 제일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은 어떤 결과를 좀 얻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투자할 만한 섹터 조선과 순수 화학업체 쪽 여전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매투자증권의 고광식 부장님 그리고 멀리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근우 연구원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어제의 급반등이 기술적 반등이었음을 드러내는 아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테이퍼링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재료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코스피가 다시 1980선대로 주저앉은 아침입니다. 8일 연속 팔자가 외국인 현물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선물시장 동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잖아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아침인데 1,300계약 이상 파네요. 어제처럼 기관이 매수 쪽에 스탠스에 가담하고 있는데 260일 또 깰 뻔했네. 근데 어제 오후장에 그 눌림목 매수 라인 주신 거 정확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별 말씀이요. 예. 시장에서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오후장에 또다시 개인들만 계좌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을 조금 같이 수익을 놔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기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건 이 기관계 쪽에서 오늘 순간적으로 금융투자 창구는 신규 매수세를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고 있겠고요. 이제 투신 쪽이 과연 이 금융투자 창구를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연기금이 도와줄 것이냐 이 결론인데, 일단 먼저 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내일 만기 결제 지수가 상방으로 열린다라는 얘기가 지금 너무 여론적으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역발상적으로 먼저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좀 왔거든요. 어제 제한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을 때 오버랩을 감안하면 정상치는 263.10이었고 오버랩 감안하면 263.90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근까지 가고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시 제동을 받았는데요. 시장 출발과 함께 지금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포, 나홀로 매도우위 쪽에 출발되면 다시 한번 매도우위 쪽을 점쳐지고 있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 쪽에서 현물과 함께 동반적인 매도 압박 카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초반부에 지금 매도우위 쪽이 잡히는 것은 분명히 시장을 같이 내려오게 만들었던 주범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과정이 맞지만 이 부분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하방 베팅으로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위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기관계 쪽엔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수 쪽은 저가 매수 유입 쪽으로 시장 방어 쪽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투신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신이 매수세로 오늘 확대하면서 들어온다라면 결국은 매도 포지션에 대한 수익 구간들을 일부를 가져오면서 청산성으로 포지션을 교체 크로스, 즉 매수 누적 포지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저는 결국 내일 만기 지수는 결국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면 저도 지금 이번 물이 되게 중요한 위치인데 갈팡질팡 보면 양광 구조를 낼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좀 자아냈었는데요. 일단 지금의 모양 봐서는 양광 구조는 좀 없을 것 같겠고요. 장중의 변동은 좀 커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 시장에서 여론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접하지 못할 수 있는데 분석치에서 왜 상방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각자의 애널리스트의 역량이니까요. 그런데 자, 그 전제 조건이 솔직한 말로 정보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애널들한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의도 시각에서는 뭐냐면 투신 쪽이 도와주면서 매수로 스위칭 시키면 시장은 위로 상승 급등 마감이다. 그래서 콜옵션이 결제다. 그러면 그 결제주를 그냥 오픈시켜 드릴게요. 267.50 콜이 행사된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지금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실 위치는 분명하고요. 충분히 가도 아무 무리수도 문제도 없습니다. 종합지수상도 그렇고요. 자, 옵션 시장 좀 보면요. 역시나 이 얘기가 여론몰이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17분이 지난 상황에서 콜옵션 자체를 위쪽 상방 쪽까지 58억까지 순규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반대적으로 1단의 개파락 이후에 2단 하락을 내려버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되돌림 나올 때 무슨 작업이 됐냐? 풋옵션 보겠습니다. 추이가 바닥권에서 증가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개인들의 수급과 반대로 보시는 게 우리가 이 부분의 해석이 잘못됐던 안 됐던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도 너무 편안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지금 여론과 반대급부 쪽으로 간다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다시 한번 급락으로 전환이다?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이미 빠질 만큼 빠져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추이 쪽에서 차익과 비차익 쪽. 자, 베이시스 상황 보자고요. 다시 한번 이제는 0.10대 부근, 즉 백워 직전
직전으로 나온다. 제가 깊은 백워가 나야지만 다시 매수 포지션 쪽으로 스위칭돼서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상황은 무조건 매도를 유발시키게 돼 있습니다. 차익과 비차익보다 동반 쪽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서로 차익과 비차익의 생리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베이시스 놀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 전일 종가에서 당겨놓던 베이시스를 다시 한번 내리는 과정 쪽에서 이 부분이 백워 직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매도 우위 쪽이 비차익 쪽에서 여전히 그 프로그램의 베이시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매도 압박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가볍게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다시 한번 제자리에 갈 수 있는 거 상황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금일장 전략에서요. 선물 쪽에서 이거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의 동반 매수 추이를 보시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제와 같은 전략인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투신이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오면 공포 매수를 하자라는 결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호등을 놓고 보면요.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또다시 신호등에서 깨끗하게 고점 매도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마이크를 잡을 때 녹색등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황금 라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황금 라인은 262.15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의 영역은 지금 신호등이 없는 분들 또는 시장의 분석치를 아주 디테일하게 못하신다라면 조금 위험한 구간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정상적으로 1단 하락이 나왔고 2단 하락을 내보낼 거냐, 공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들어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262.15를 분명하게 올라타는 자리에서부터만 공격 매수 쪽으로 잡으시고 이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고점 매도로 짧게, 대신 매도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짧게 대응하셨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모두 투신권 쪽의 수급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7.50 콜 행사되는지 저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대호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테이퍼링 우려 속에 코스피가 1980선대입니다. 외국인 수급 여전히 꼬여 있고요. 코스닥만 겨우겨우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발 지시 봐야 돼 맞습니다. 고맙습니다.